여러 해 동안 60대와 70대 분들을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분들은 유독 빨리 지쳐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었거든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요즘 들어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돈이 충분한데도 매일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적은 연금으로도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면요.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주제가 필요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7가지 생각과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68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고 부장으로 은퇴했어요. 퇴직금도 꽤 받았고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조건이 충분하죠. 그런데 김영철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인데. 통장을 확인하고 지출 내역을 체크하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외식은 부담스럽고 친구 만나는 것도 돈이 들까봐 망설여집니다.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해도 나중에라고 미뤄요. 심지어 김영철 씨는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새벽에 깨면 또 돈 걱정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아내는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돈이 아깝다고 미룹니다. 제가 느낀 건요. 김영철 씨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더 있어야 한다. 지금은 부족하다. 결핍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생각이 시니어들을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불안감이 실제 경제 상황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고 보고하더군요. 돈이 있어도요, 머릿속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삶은 궁핍해집니다. 김영철 씨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지금 가진 것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보세요.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 현재 자산, 주거 상황, 건강 상태까지요. 숫자로 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두 번째는 충분함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최소한과 적정선을 그어보세요. 한 달에 얼마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나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요. 오늘도 집이 따뜻하네. 밥을 먹을 수 있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로 소비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의미 있는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식사, 부부 여행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출은 투자예요. 다섯 번째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섯 번째로는 매달 고정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과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동이체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겁니다. 병원비나 긴급 상황에 쓸 돈을 정해두면요. 일상 지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8번째로 지출 내역을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하루에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9번째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면 불안이 커지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해결책이 보입니다. 박순자 씨는 72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삽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자식들이 용돈을 보태주긴 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원룸에 살고요. 외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를 만나면 항상 웃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워요. 김영철 씨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사는데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박순자 씨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의 문제예요. 상담 현장에서도 돈이 있는데 불안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결핍의 생각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에요. 반대로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풍요롭게 삽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작은 감사일기를 씁니다.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친구를 만난다. 이런 것들이요. 작은 것에 눈을 돌리니까 삶이 풍요로워 보이더래요. 또 박순자 씨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도서관, 공원 산책, 동네 문화센터 공연이요. 돈이 없어서 못 즐기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못 즐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박순자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삶의 재미를 찾았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몇 그루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큰 기쁨이 된대요.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먹으면 마음이 풍족해진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또 옷도 아껴 입는데요.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게 편해서 그런데요. 유행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있는 옷 잘 입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동네 시장에서 계절 과일을 조금씩 사서 먹고요. 반찬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손이 좀 가긴 하지만요. 그 과정 자체가 하루를 채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대요. 이정호 씨는 65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들 여유로워 보이더래요.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정호 씨는 그런 삶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웠대요.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동창회도 안 나가고 친구 연락도 피하게 됐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졌어요. 아내는 답답해하고 자식들은 걱정합니다. SNS를 보면 더 힘듭니다. 친구들은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맛집에서 식사도 하더라고요. 이정호 씨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정호 씨가 붙잡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비교의 늪이죠. 제가 느낀 건요. 이 생각이 시니어의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요. 내 삶은 항상 부족해 보여요. 여러 심리 연구에서 사회 비교가 우울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은퇴 후엔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가 사라지면서 경제적 차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못 가면 뭐가 문제인가요? 산책로를 걸어도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해외여행 못 가면 어떤가요? 동네 공원에서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이나 골프가 아니라요.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SNS나 모임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도 집에선 허리 통증에 시달릴 수 있고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건강인지 관계인지 평온함인지 취미인지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비교하고 싶어질 때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연락할 친구 한 명이요. 이것도 충분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네 번째로 적은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도서관, 공원, 복지관, 무료 문화 행사요. 돈이 적게 들어도 의미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젊을 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남의 삶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요. 내 삶을 가꾸는 시간을 늘리세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 소식 보는 시간에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게 마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산책 30분 했다. 책 한 권 읽었다. 친구와 통화했다요.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내 삶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비교 대신 응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시샘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홉 번째는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산책길의 꽃, 창밖 풍경이요. 돈 들지 않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최윤희 씨는 70세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최윤희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할 게 없어. 자식들이 나오라고 해도 귀찮았대요.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에도 나중에라고 미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다니게 됐고 약을 먹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요. 씻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최윤희 씨가 붙잡고 있던 생각은 이겁니다. 이제 끝났다. 체념이에요. 제가 느낀 건요. 이 생각이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체념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요. 행동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목적의식 상실이 건강 악화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고하더군요. 할 게 없다는 생각은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윤희 씨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손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그려봐요라고 했대요. 무심코 색연필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해보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래요. 그 후로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요. 몇 번 나가니까 친구도 생겼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나갑니다.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차도 마셔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윤희 씨는 그림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색했는데요. 이제는 색을 칠하고 명암도 표현합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도 했는데요. 자식들이 와서 보고 많이 놀라더래요. 손자가 할머니 그림 예쁘다고 하면서 학교에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최윤희 씨에게 큰 힘이 됐대요. 체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창문 열기, 산책 10분, 친구에게 연락 한 번이요. 작은 행동이 생각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끝났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겁니다. 말은 생각을 강화시키거든요. 대신 오늘 뭘 해볼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로 새로운 관계나 활동을 하나만 시도해보는 겁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동네 모임이든 자원봉사든요. 뭐든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전엔 이랬는데가 아니라 지금 나는 이렇다로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로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밖에 나갔다, 친구를 만났다, 새로운 걸 배웠다요.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는 연습이에요. 7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요. 80세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일곱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시작했는데 잘 안 되면 어때요?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산책하기, 오늘은 전화 한 통 하기처럼요. 작은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정호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정호 씨는 65세입니다. 은퇴 후에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나는 혼자 다 해결할 거야. 명절에도 자식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친구들과도 거리를 뒀어요. 내 사정을 말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도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였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대로 살다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래요. 이정호 씨가 붙잡고 있던 생각은 이겁니다.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 극단적 독립심이죠. 제가 느낀 건요, 이 생각이 시니어를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게 약함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혼자 다 해결하려는 순간요, 삶은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정호 씨는 어느 날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때 깨달았대요. 이러다 정말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후로 자식들에게 조금씩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처음엔 어색했지만요. 자식들이 좋아했어요. 아빠가 먼저 연락 주셔서 기뻐요. 이정호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딸 집에 갑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저녁도 함께 먹어요.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정호 씨는 이제 손주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 배운 바둑인데요. 손주들과 두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낀대요. 또 딸네 집 근처 공원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자식들도 이정호 씨가 밝아진 걸 느낍니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대요.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도움 청하기를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담 주지 않는 것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다르거든요. 가벼운 안부 전화 한 통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한 명만 만들어 보세요. 친구든 이웃이든 복지관 동료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강함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눔이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도움을 주는 것도 관계를 만듭니다.
작은 나눔이 큰 연결을 만들거든요. 여섯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모임도 많아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기적인 일정을 만드세요. 매주 화요일은 복지관 가는 날, 목요일은 친구 만나는 날처럼요. 정해진 일정이 있으면 고립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는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먼저 전화해 보는 거예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김영철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김영철 씨 68세예요. 은퇴 후에도 계속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모임에 나가고요.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버텼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쉽게 피곤해졌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무리하지 마세요. 김영철 씨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나이 탓을 하면 끝이야. 등산도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애쓰고요. 운동도 무리하게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걸 인정하기 싫었대요. 김영철 씨가 붙잡고 있던 생각은 이겁니다. 젊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 착각이죠. 제가 느낀 건요. 이 생각이 시니어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이를 인정하는 게 포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 건강 연구에서 과도한 활동이 시니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하더군요. 젊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몸의 회복 속도도 다르고 필요한 휴식도 달라요. 젊을 때처럼 살려고 애쓰는 순간요. 몸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김영철 씨는 결국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어요. 2개월 동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깨달았대요. 나는 이제 68세구나. 이 나이에 맞게 살아야겠다. 지금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천천히, 모임도 적당히요. 몸이 힘들면 쉬고 피곤하면 일찍 잡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건강이 나아졌어요. 무리해서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안하대요. 김영철 씨는 이제 아침 운동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예전엔 1시간씩 했는데요. 무릎에 무리가 왔거든요. 대신 천천히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릎 통증도 줄고요. 운동 후에 피곤하지도 않아요. 등산도 높은 산 대신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릅니다. 정상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중턱까지만 가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나이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으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젊을 때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엔 이랬는데가 아니라 지금은 이래로 생각하세요. 과거와 현재는 다릅니다. 세 번째로 속도를 늦추세요. 빨리 걷던 것을 천천히, 많이 하던 것을 적당히요. 천천히 가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휴식을 게으름으로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충분한 휴식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까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이를 인정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나는 이제 68세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젊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30대가 하는 운동을 70대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 나이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주변에 나이 든 걸 인정하고 편안하게 사는 분을 찾아보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요.
여기까지 우리는 노후를 망치는 5가지 생각을 봤습니다. 더 있어야 한다는 결핍이요.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비교. 이제 끝났다는 체념.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고립. 젊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는 착각이요. 이 5가지 생각이 노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할까요? 박순자 씨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박순자 씨 72세요. 적은 연금으로 살지만 매일 웃는 얼굴입니다. 박순자 씨가 선택한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새로운 생각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지금 가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잔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오늘도 친구를 만날 수 있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거든요. 2번째 새로운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골프장 가는 사람은 골프장 가고 산책하는 사람은 산책하면 됩니다. 둘 다 좋은 삶이에요. 3번째 새로운 생각은 이겁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다. 체념을 버리는 것이요. 70대도 80대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최윤희 씨처럼 70세에 그림을 시작할 수 있어요. 4번째 새로운 생각은 이겁니다. 함께 사는 게 더 낫다. 고립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혼자 다 해결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정호 씨처럼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고 친구를 다시 만나세요. 5번째 새로운 생각은 이겁니다. 내 나이에 맞게 살면 된다. 나이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68세는 68세답게, 75세는 75세답게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 쉬어가도 괜찮아요. 6번째 새로운 생각은 이겁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20년 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요. 그게 쌓이면 좋은 노후가 됩니다. 7번째 새로운 생각은 이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건강, 관계, 평온한 마음이요. 이것들이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요, 돈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있었고 적게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결핍이 아닌 충분함을 선택하고, 비교가 아닌 내 길을 걷고, 체념이 아닌 시작을 믿고, 고립이 아닌 연결을 택하고, 무리함이 아닌 내 속도를 지키는 분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더 있어야 한다는 결핍의 생각을 버리고요. 지금으로 충분하다를 선택하세요.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비교를 내려놓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를 선택하세요. 이제 끝났다는 체념을 버리고 아직 시작할 수 있다를 선택하세요.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고립을 벗어나고요. 함께 사는 게 더 낫다를 선택하세요. 젊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는 착각을 버리고 내 나이에 맞게 살면 된다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를 기억하세요. 이 7가지 생각이 노후를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요? 그 생각이 나를 가볍게 만드는지 무겁게 만드는지요. 오늘부터 어떤 생각 하나를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요. 노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이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요.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예요.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생각이고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생각입니다. 오늘부터요.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요.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댓글로 내가 줄이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이어집니다.